반갑습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이병준입니다. 오늘은 4종류의 부모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 큰 자녀의 문제로 싸가지 코칭을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모들이 호소하는 자식들의 문제는 너무 똑같습니다. 무슨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처럼 무슨 매뉴얼처럼 돼 있어서 너무도 똑같다는 게 신기할 정도이기도 한데요. 말하는 말투, 행동거지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2짜리 아들 때문에 상담 의뢰 온 이분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물론 당사자에게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고방식과 행동거지가 너무 똑같아서 소개하려고 그런다라고 했더니 누군가 그 내용을 보고 힘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그 부모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항상 바빴기 때문에 위의 아이에게는 못 해주었던 것들을 작은 아이에게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같이 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도 받아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정도의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도 애썼습니다. 중1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서 지각은 수도 없이 했고 무단결석이 10여 회 이상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입니다. 위 클래스 선생님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권하셨습니다. 정신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는 상담을 가기 싫어해서 결국 아들은 상담 진행을 못하고 저만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의 말씀은 집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는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강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 행동은 자주 있었습니다.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거나 난폭한 행동을 했는데 그 때문에 방문 3개가 부서졌고 휴대폰도 여러 번 던져서 망가졌고 TV 유리까지도 깬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좀 긴장감이 있는가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지내는 바람에 모든 리듬이 깨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석 체크만 하고 인터넷 강의 플레이만 해놓고 내내 딴짓만 합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면 이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자정이 되어서 들어오는 게 일상입니다. 이제는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며칠씩 집을 나간다거나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거나 막 살겠다고 위협합니다. 어제는 쓰고 있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같이 갔었습니다. 수리센터에서 3 내지 5일 시간이 걸리고 수리 비용도 꽤 들어간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수리를 맡겼는데요. 수리센터에서 초기화를 해보니까 정상 작동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가 다시 고장이 났다면서 신경질을 내고 지금 당장 새 폰을 사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폰은 수리해서 쓰고 혹시 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불편하면 집에서 쓰다가 안 쓰던 폰을 임시로 쓰면 된다라고 했더니 아이는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그래? 당장 안 사주면 막 나가고 막 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이제는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다반사가 되었고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돌발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용돈도 끊고 휴대폰 정지도 해보았지만 이제는 통하지도 않고 안 들어오는 날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스스로 깨달으라고 좀 풀어주기도 해보았는데요. 온갖 수단을 사용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다 큰 자녀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어느 가정의 특별한 사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진짜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이게 규격화되었고 세뇌화되었고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이들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진짜 자기 생각이 없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 과업을 이수하지 못했죠. 청소년기 자녀가 되었다면 그 정도 자녀는 자기 통제력을 형성했어야 됩니다. 자, 위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아이는 왕이 되었고 부모는 신하도 아니고 무수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탓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는 되는 것은 확실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권위가 생깁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수긍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집 밖을 나갔을 때라도 어디든 적응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너무 과잉된 존중 문화 때문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왕으로 자랐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로 나가면 더 이상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절망합니다. 거기서는 왕이었는데 누구도 자신을 왕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것에 좌절을 느끼거나 분노하고요. 아니면 아예 포기한 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는 성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자녀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부모의 4가지 유형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순수대로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 순입니다. 자, 첫째, 민주적 부모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부모죠. 되는 것은 확실하게 yes, 안 되는 것은 추구도 no를 말하는 부모. 그래서 일관성이 있고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으면서도 아이들과의 친밀감도 좋은 부모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통해서 풀 줄도 알고 자녀의 친구도 돼줄 수 있는 그런 친밀감도 있고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서 부모의 권위도 살아있으면서 집안에는 가풍도 있고 문화도 있는 그런 쪽이죠. 사람으로 보면 뼈대도 튼튼하고 살과 근육도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형태가 민주적 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권위적 부모입니다. 보통은 3위가 되는 허용적 부모와 착각을 하는데요. 권위적 부모가 2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허용적 부모보다는 차라리 권위적 부모가 훨씬 더 나은데요. 자, 여기는 yes는 거의 없고 no만 있는 부모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일방적이고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죠. 자, 여기서는 부모의 권위는 살아있지만 친밀감은 약합니다. 예전에 가부장적 문화의 아버지들, 흔히 대발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일방통행적 스타일이 이런 부모 유형들이 되죠. 자, 자상한 면은 없고 엄하기만 한 아버지, 독선적인 아버지 이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 권위는 서 있지만 수평적 소통이 없어서 뼈대는 튼튼한데 살이 없어 바짝 마른, 그래서 부딪히면 안을 게 없고 아픈 그런 유형이 되겠죠. 자, 과거의 결핍의 심리학 때는 이런 부모 아래서 자녀들은 많은 경우 상처를 받고 성장을 했죠. 세 번째, 허용적 부모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가장 많은 부모 유형이 이 유형과 그 다음 4번째 과잉적 부모일 건데요. 여기는 yes만 있고 no가 없는 부모 유형입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100%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왕으로 살았고 부모는 종이나 무소리로 전락을 했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존재가 되었죠. 부모 자녀 간 친밀감의 수치는 높지만 수직적 권위가 약한 유형이라서 부모의 말이 먹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유형은 뼈대는 약한데 살이 많이 찐 상태, 비만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과잉형 부모입니다. 허용적 부모보다 더 문제가 되는 유형인데요. 자, 여기는 yes 플러스 yes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많은 부모가 이 유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죄다 해주는 스타일을 넘어서 부모가 아예 아이가 원할 것 같은 것까지도 미리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이가 가는 길에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간의 뉴스 중에 대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 도서관에 자리를 잡아주러 가는 부모들이 있더라. 일명 도서관맘이라고 했었는데요. 아이가 그 시간에 좀 더 늦잠을 자고 잠을 자고 늦게 나오라고, 대신에 엄마가 일찍 가서 자리를 맡아두고 있을 테니까 너는 천천히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들이 과잉형 부모가 됩니다. 이 과잉형 부모는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를 행하는 유형입니다. 부모의 권위라고는 털끝만침도 없고요. 친밀감이 아니라 거의 노예나 종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는 폭군 중에 폭군이요, 기고만장해진 인물이 될 수 있죠. 자, 이 경우는 그나마 약한 뼈대마저도 없고 살만 비둥비둥하게 찐 연체동물이거나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사랑, 우정, 봉사, 배렴, 배품, 나눔, 이타적인 삶, 승화, 이런 추상적 사고에 의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참지 못하고 나만 알고 신경질쟁이에 원망만 하고 모든 문제를 외부로 돌리며 탓만하는 그런 무개념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를 찾아오는 싸가지 코칭 문제로 저를 찾아오는 부모 유형들은 3번 허용적 부모와 4번 과잉적 부모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를 왕 모시듯 했던 부모들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권력의 주체가 되어버렸고 부모는 종으로 전락해진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고 생물학적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통제력도 없을 뿐 아니라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탓만 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자녀들의 정신 연령은 영하게 고착되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개념도 없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센스가 없으니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거니와 남의 말들을 들을 줄도 모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허용적 부모나 과잉적 부모보다 권위적 부모가 차라리 훨씬 나은 것은 부모와 친밀감은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뼈대는 갖추어 있기 때문이죠. 뼈대가 튼튼하면 영양실조 상태를 알지라도 나중에 영양 공급을 받고 사랑을 하고 관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면 얼마든지 조화를 맞출 수가 있는데, 뼈대 자체가 약하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허용적 부모와 과잉적 부모는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를 행하고 있는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차라리 권위적 부모가 되든지 궁극적인 목표 민주적 부모가 되어서 되는 건 확실하게 yes, 안 되는 것은 끝까지 no를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 부모 유형을 말씀드린 것은 왕이 된 자녀로부터 부모 독립 만세를 외치라고, 그래서 부모 유형을 말씀드린 거고요. 최소한 권위적 부모를 넘어 민주적 부모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부모 되기보다 분명한 부모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